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자, 좀 전에 우리가 들여쓰기 얘기하면서 여기가 이제 띄어쓰기 2칸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역이고, 이거를 보통 이제 탭 한 번 누름으로써 우리가 들여쓰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사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저는 아까 까만색으로 나오고 있던 테마가 지금 밝게 바뀌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 세팅스, 얘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쪽에 세팅스라고 하면서 화면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디폴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스택드도 있거든요. 얘는 우리가 아까 결과 보던 게 이 콘솔이죠. 이 콘솔의 위치가 이 코드를 입력하는 공간이랑 옆에 있을 건지 아니면 코드 입력 아래에 있을 건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모두가 다 보기 편하게 위쪽에 위치를 시킬 건데, 나는 아래에 있는 게 더 편한데 하면 이 스택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저장하시면은 새로 고침만 해도 아마 바뀔 거예요. 안 바뀌네? 왜 안 바뀌지? 저장이 따로 있나? 여기 저장 따로 없을 텐데. 이렇게 리셋 레이아웃을 눌러야 바뀌는군요. 저는 이 뒤에 있는 분들이 화면 아래쪽이 잘 안 보이실 거라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 사이즈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에 대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덴트, 이 인덴트가 들여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의 타입을 뭘로 할 거냐 했는데, 여기 지금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죠. 이거 띄어쓰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즈가 몇으로 돼 있어요? 2. 네, 그래서 띄어쓰기 2칸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뭐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이 정도 사이즈 쓰는 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툴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평균적인 그 이미 잡혀있는 그 사이즈를 그냥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덴트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있는 이 코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얘는 설정을 따로 건드리시지 않았다면 디세이블드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까지. 얘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지금 이게요, 이 코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약간 자동 완성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얘를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얘를 디세이블드가 아니라 이네이블드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현재. 근데 여기에는 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줄 거예요, 자동 완성으로. 그러면 오히려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능은 이 REPL 쓸 때는 안 쓸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툴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있는 이 테마라고 하는 이 부분이 테마를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보기 편한 대로 어두운 게 더 눈이 편하다 그럼 어두운 거 하시면 되고, 밝은 게 더 눈이 편하다 그럼 밝은 거 하시면 되고, 저는 밝은 걸로 할게요. 왜냐면 아까 어두운 걸로 하니까 전체적인 이 조명도가 너무 내려가서 라이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스 끄시면 아마 여기로 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쉘이라고 되어 있고요,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는 애예요. 콘솔로 클릭 한번 해주시면 다시 콘솔 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콘솔 창에 결과가 이렇게 남죠. 이 상태에서 내가 또 실행을 하면 이 콘솔 창에 원래 있던 게 남아있지 않고 지워지고 새로 또 콘솔 창에 뭔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실행을 할 때마다 얘가 쌓이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콘솔에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다가 이거 다시 코드 보면서 개발할 때 좀 방해를 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클리어 버튼 누르시면 콘솔에 있는 내용들을 지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사항 하나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시작을 할 거예요. 배울 건데 가장 먼저 출력문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좀 전에 우리 1교시 때였나? 코드업 문제에서 출력하기 문제를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화면에 콘솔을 통해 이런 출력값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출력값들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출력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문법들은요 다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뭐냐면 코드를 봤을 때 실행하기 전에 이 코드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유추해 봐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예상과 유추를 통해서 생각해내는 그 결과가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한 번 있으면 아까 헬로월드라고 느낌표 하나 나왔죠. 근데 얘가 하나 더 있으면 두 개 나올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나오는데 얘네가 한 줄에 붙어서 나오는지 아니면 줄바꿈이 되어 나오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좀 디테일하게 예상과 유추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문법 공부할 때는. 나중에 어느 정도 문법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자바를 활용해서 뭔가를 써내려고 할 때는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긴 한데요. 맨 처음에 문법을 배우시는 이 시점에서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행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예상과 유추를 통해 결과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행했을 때 결과랑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문법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될 겁니다. 얘네가. 본인의 수준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 문법을 배우는 이 시점에 이 과정을 잘 해오시면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예상하기 위해 이 결과를 머릿속에 그려보기 위해서 해당 그 코드에 대한 여기서 사용된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복기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예상한 결과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내가 그래도 이 문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력문을 바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미 출력문은 여러분들이 봤어요. 화면에서. 자, 지금 아까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했던 이 부분 있죠. 제가 만약에 이 월드라는 부분을 뺐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 뭐 나올까요? 헬로 느낌표 나오겠죠. 이거 우리 이 코드 한 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까 실행시키는 거 보니까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이 결과로 나오더라. 이걸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고 그 예상의 결과가 실제로 실행했을 때의 결과랑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누가 출력문일까요? 그냥 얘가 출력문이에요. 자바에서의 출력문, 가장 기본적인 출력문이 그냥 이겁니다. 여기에 system.out.println 소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지금 이 블럭 씌운 이 기호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드 내에서 내가 이 코드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야. 그러니까 마침표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자바는 이런 세미콜론 없으면 뭐라 해요? 이거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보이세요? 에러 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 에러를 볼 때 단순히 에러 났네? 하고 뭐가 문제지? 하고 여기를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러는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얘를 보셔야 돼요. 얘를. 바로 얘를 볼 게 아니라 얘를 보면요. 뭐라고 써있어요? 이만큼이? 지금 main.java 이 땡땡 이거는 이제 콜론이에요. 콜론. 세미콜론은 점 하나에 콤마 하나가 세로로 찍혀있는 거고 그 점 두 개가 찍혀있는 건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론 다음에 숫자 3이라고 왔고 그 다음 콜론 왔고 에러 왔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어쩌고 expected라고 하면서 지금 화살표가 어디 가리키고 있어요? 코드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에러 코드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main.java. 현재 우리 파일이 main.java죠. 여기에 숫자 3, 세 번째 줄이에요. 이 세 번째 줄에서 이 위치,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에 세미콜론이 빠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에러들은요, 이 에러 내용만 봐도 코드를 그냥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얘가 다 알려주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해 나가고 막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면 그때는 에러 내용만 가지고 부족한 게 생겨서 그때 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겠지만 기본적인 문법에 관련된 거는 다 알려줍니다. 얘가. 그러니까 에러를 봤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나 뭐 실수했지 하고 여기를 볼 게 아니라 얘를 읽어보세요. 무조건. 그리고 얘를 읽어봤는데 얘가 말하는 뭐 이렇게 문장을 좀 길게 얘기해 줄 때도 있거든요. 에러 내용에 대해서. 그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번역기 돌리세요. 구글 번역기 가서 여기다 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그럼 얘가 뭐라고 번역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번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에러 내용에 대해서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뭐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코드를 수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에러들을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분석하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빠뜨리시면 안 되고 문단의 마침표, 이 코드의 마침표를 안 찍어주면 얘는 뭐라고 한다. 무조건 내가 코드를 작성을 한 줄을 완료했으면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출력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냥 출력문입니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출력문의 문법이에요. system.out.println. 자, 근데 이게 문법이면 얘 외워야 될까요? 이거 막 머릿속에 오늘 출력문 배웠지? 출력문은 system.out.println인데 심지어 s가 대문자예요. 이거 소문자면 안 됩니다. 이거 대문자여야 돼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될까요, 우리가? 외우려면 외울 수야 있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툴 사용하면 자동 완성으로 그냥 뚝딱뚝딱 써내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얘를 아예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쓰려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REPL 하나 더 여세요. 얘 열고요. 그냥 create REPL 한 다음에 잡아. 몰라요. 그리고 만들면 여기에 그냥 들어있어요.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반복해서 쓰다 보면 기억에 남을 거예요. system.out.println이 그냥 머리에 박혀요. 저도 이제 자바를 가지고 뭔가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요. 머리에서 안 사라져요. 한번 쓰다 보면 그냥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인 문법들 다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출력문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열고 닫고 이 안에 입력하는 모든 텍스트들이 글자들이 이 콘솔 창에 출력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여기에 출력된 결과 좀 디테일하게 줄바꿈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예상한 결과랑 일치하나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얘네 둘은 정말 같은 결과일까요? 그냥 뭐 지금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은요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왜 완전히 다른 결과냐면 얘는 숫자 123을 알려준 거고요, 얘는 문자 1, 2, 3을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같아 보이지만 정말 많이 달라요. 왜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예상한 결과랑 일치하시나요? 문자와 숫자는 완전 다른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C, 파이썬, 자바 다 공통이에요. 이 데이터의 그 원형, 데이터의 모습,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1, 2, 3, 1, 2, 3 똑같은 그 결과처럼 보이는 그 둘은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왜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진짜 나왔잖아요. 그쵸? 얘는 숫자였기 때문에 숫자끼리 실제 연산을 한 거고요. 덧셈이라는 연산을 한 거고, 얘는 문자랑 더했대요. 이거 현실에서 가능한 거예요. 문자 더하기 문자라는 게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수학적으로는. 근데 언어에서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 자, 이 문자랑 이 문자를 더할래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이어붙여 버립니다. 출력문에서 문자 더하기 문자는 그냥 이어붙이기를 해줘요. 그게 출력문 안에서의 문자 덧셈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문자 더하기 숫자래요.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예상한 결과가 맞으시나요? 1, 2, 3, 4, 5, 6? 자, 일단 문자 더하기 숫자 현실에서 수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근데 문자 더하기 문자도 언어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심지어 문자랑 숫자를 더하겠대요.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문자가 숫자가 되는 게 편해요?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게 편해요?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게 편해요. 왜냐면 지금은 이런 형태의 문자지만 얘가 만약에 이런 형태였다면 이거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이런 거 갖다 때려 박으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이거 지금 자바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연산. 그쵸? 얘가 스스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면 얘가 숫자가 되는 것보다는 숫자가 문자가 되는 건 그냥 쌍따옴표만 찍으면 문자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게 편하다라고 자바가 알아버려서 얘를 문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되니까 얘를 이어붙여버려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코드를 실행하는 순간 얘는 이 안에서 문자 더하기 숫자네? 그럼 숫자? 너 문자로 변해. 연산 한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 더하기 문자네? 너네 이어붙여. 이 연산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실제로 콘솔에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자바에서의 출력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 나갈 건데, 자, 이 결과 당연히 예상 가능하시죠? 1, 2, 3 줄 바꿔서 4, 5, 6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얘 줄바꿈, 결과가 줄바꿈을 할까요? 안 할까요? 1, 2, 3 띄고 4, 5, 6이 나올까요? 아니면 1, 2, 3 줄바꾸고 4, 5, 6이 나올까요?
아니면 1, 2, 3, 4, 5, 6이 붙어 나올까요? 얘는 줄바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콘솔에 나온 결과, 출력의 결과가 코드가 줄을 바꿨기 때문에 줄바꿈을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본적인 자바에서의 출력문이 system.out.println 이 친구는 내가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나면 한번 줄을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었어요. 얘가 출력됐죠. 줄을 바꿔요. 얘가 출력됐죠. 줄을 바꿨으니까 커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실행되고 나서 줄을 바꾸지 않았다면 커서는 이 옆에 있었을 겁니다.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줄을 바꿔버리는 출력문이다. 그게 system.out.println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을 바꾸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걸 쓰면 돼요. system.out. 똑같은데 print까지 똑같은데 ln이 있고요. f가 있어요. 자바에서의 출력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잘 보세요. 지금 커서 어디 있어요? 456 나오고 줄을 안 바꿔서 커서가 456 옆에 있죠. F는 줄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었대요. 456 F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LN이 나왔대요. 이거 한번 디테일하게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예상한 결과랑 맞으시나요? 456이 출력되고 나서 줄을 안 바꿨으니까 그 옆에 1, 2, 3이 이어 붙은 거고요. 그리고 1, 2, 3은 LN이라 줄을 바꿔야 되니까 바꿔서 커서는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사실상 자바에서의 이렇게 출력문 두 가지는 줄 바꾸는 거 말고도 다른 능력치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만 좀 볼까요? 자, 이거는 1, 2, 3 QWE가 붙어 나오겠죠? 그리고 자, LN과 F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줄바꿈의 여부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s는요, 프린트 F 얘한테 쓸 수 있는 서식 지정자라는 애예요. 서식 지정자. 아이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바 서식 지정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결과에 %s, %d, %F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d와 s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추가적인 것들은 실제로 사용할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돼요. 주로 쓰는 건 d랑 s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s를 하나 놨고요.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 애를 해놓고 출력문 안에서 콤마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QWE라고 하는 또 문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456 QWE가 붙었죠? 자, 지금 프린트 ln에서는 문자 더하기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어 붙어서 1, 2, 3 QWE가 나온 거고요. 밑에 있는 프린트 f에서는 456 뒤에 서식 지정자를 뚫어놓고 컴마를 찍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자를 남겼더니 이 문자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서식 지정자의 자리로 치환되어 들어간 겁니다.
프린트 ln과 f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출력문 안에서의 이런 연산을 통해 문자나 뭐 숫자나 이런 연산을 통해 이어붙이고 싶거나 할 때 그냥 단순히 서식 지정자로 구멍만 내놓으면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치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 이 둘의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한 반복문 정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그때 가면 구구단도 막 찍고 할 거예요. 그때 가면은 이제 프린트 ln으로 출력하는 것과 프린트 f로 출력하는 거에서 그 편한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출력문이고 얘도 출력문이에요. 둘 다 똑같은 자바에서의 출력문인데 사실 둘 다 똑같이 출력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ln은 쓰는 법이 쉬운데 f는 좀 어렵네. 서식 지정자까지 알아야 되니까 좀 어렵겠다. 난 그러면 f 몰라도 돼. ln만 쓸래. 사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왜냐면 얘가 편한 상황이 무조건 있고요. 얘가 편한 상황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둘 다 사용할 줄 아셔야 문제없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꽤나 많아요. 둘 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둘 다 쓸 줄 알아야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를 버리지 마세요. 둘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자, 프린트 ln 같은 경우는 알아서 줄바꿈을 해주는데 프린트 f는 줄바꿈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프린트 f 이 서식 지정자라는 걸 쓰고 싶어서 f를 쓰긴 쓸 건데 나 줄바꿈 하고 싶어. 줄바꿈 하게 해줘. 그러려면은 우리가 강제로 줄 바꾸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 줄바꿈에 대한 명령어가 이거는 얘 빼고 얘 같이 있으면 헷갈리실 거니까 얘로 보여드릴게요. 역/n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역/는요 보통 엔터키 위에 원화 표시랑 같이 있을 거예요. 키보드마다 다르긴 할 텐데 백스페이스 아래 혹은 백스페이스 옆에 원화 표시랑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슬래시의 반대 모양이다 라고 해서 역/라고 합니다. 역/하고 알파벳 n 소문자로. 그러면 얘는 지금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로 인식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다 문자로서 그냥 출력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 잘 보세요. 얘를 위로 올려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어때요? 출력의 결과에 역/n이라는 문자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자, 얘는 프린트 F예요, 지금. 위에 게 프린트 F인데 원래는 줄바꿈 안 하니까 1, 2, 3이 옆에 와서 붙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갔죠. 이 역/n이라는 애는 줄바꿈을 의미하는 계행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강제로 바꿔주고 싶을 때 출력의 결과에서 내가 줄을 바꾸고 싶을 때 이 역/n을 원하는 위치에 넣어주면 돼요. 지금은 제가 456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끝에 위치를 시켰는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줄바꿈 지금 몇 번 하래요? 4번이죠. 결과 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출력이 시작하자마자 줄을 한번 바꿨네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줄 바꾼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4 나왔고요. 줄 바꾸래요. 그래서 4 나오고 줄 바꿨고요. 그다음 5 나오고 줄 바꿨고요. 6 나오고 줄 바꿔서 1, 2, 3 나오고 얘도 원래 프린트 ln은 줄 바꾸는 애니까 토서가 밑으로 위치를 한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역/n을 위치시키면 그냥 줄을 바꿉니다. 단, 이 역/n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문자 쌍따옴표 안에서 쓸 수 있는 계행 문자예요. 얘는 지금 숫자 1, 2, 3인데 그 사이에 역/n이 들어갔죠. 얘는 에러 납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얘는. 이렇게. 그러면 이 역/n이라는 애를 f에서만 쓸 게 아니라 ln에서도 쓸 수 있어요? 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사용법 똑같아요. 그냥 넣으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자, 그럼 이거 한번 디테일하게 유추해 보실래요? 이 결과. 이거에 대한 결과. 자, 머릿속에 그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 1하고 줄 바꿀 거니까 1 밑에 2, 3 나올 거고, 그리고 줄 바꿀 거니까 줄 바꿔서 커서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커서가 2번 내려가서 나오겠죠. 왜냐면 프린트 ln 자체가 출력을 완료하면 줄을 한번 바꾸는 애인데, 출력을 완료하기 전에 줄을 바꿔놓고 완료가 된 거니까 거기에 한 번 더 줄을 바꿔서 커서는 한 칸 더 내려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출력문을 사용해서 이런저런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셨던 이런 줄바꿈 한 번 있고 없고의 차이들 아예 다 다른 데이터예요. 아예 그냥 완전 다른 데이터입니다. 다른 결과예요. 다른 결과. 줄바꿈이 있고 없고도 완전 다른 결과고요. 그냥 아예 별개예요. 별개. 우린 똑같이 1, 2, 3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지만 줄바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인식이 됩니다. 자바에서의 출력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좀 열어드릴 건데, 이 문제는 오늘 이제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는 정말 간단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단한 출력문만 배웠기 때문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요, 하단에 문제라고 해서 출력 문제 3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문제 하나 눌러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거 그냥 REPL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페이지인데, 여기서 지금 이 재생 버튼 이거 누르지 마세요. 이거 누르지 마시고 여기 쇼 코드 이 부분 선택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쪽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됐다. main.java라고 나오죠. 자,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코드가 나와요. 자, 이 코드를 전체를 다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던 이 환경으로 가져와서 컨트롤 V. 그럼 지금 문제는 주석 걸려있죠? 이게 어차피 인식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그 상태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를 콘솔에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정답은 제가 내일 수업하기 직전에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 보시면서, 또 뇌풀기 하는 10분 있죠? 그 시간 동안에 정답 보시면서 내가 잘 풀었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문제 푸는 방식은 이렇게, 만약에 이 모양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페이지가.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쇼코드를 찾으세요. 쇼코드. 화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재생 버튼 누르시면 딴 거 되는 거라 쇼코드라는 그 텍스트를 찾으시고 걔를 누르면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게 나오니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만약에 다른 문제를 갖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 문제를 막 풀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갖고 왔으니까 나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실행이 안 돼요. 얘는 에러 납니다. 왜냐면 여기 보이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얘가 이름이 똑같은 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거 중복돼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럴 때 내가 이걸 풀고 이 위에 있는 문제를 풀고 나서 내 눈으로 정답과 비교도 해봤고 결과를 눈으로 봤다. 그러면 얘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슬래시 눌러놓고 그 밑에서 다른 문제 푸시면 돼요. 이러면 얘는 주석 걸렸으니까 코드로 인식 안 할 거잖아요. 이렇게 쭉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게 싫으면 그냥 문제마다 하나씩 이거 여세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막 정답 같은 거 막 기록을 엄청나게 하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제가 올려드려요. 정답 같은 거 다 수업 페이지에 남을 거니까 꼭 뭐 보관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문제만 풀어보시고 기억에만 잘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수업에서는 이제 바로 변수,
그리고 연산 같은 거, 연산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